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존버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들 많이 지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이고 이제 다 팔고 떠날련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 없겠죠. 지난주에 바닥을 친 게 그게 진짜 바닥이었을지 아니면은 또 지하 3층, 지하 4층이 있을지 그걸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과거를 봤을 때 전쟁이 터졌을 때도,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도, 게다가 금융위기, 코로나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전부 다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은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무섭고, 야, 이 어둠이 안 끝나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증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주식시장이란 거는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걸 믿고,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결국은 조금 멀리 보면서 존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첫 말이 조금 길었네요. 매주 기릭과 함께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떠한 기업이 또 실적 발표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일요일입니다. 정말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 중국 시진핑, 사실 우리가 전부 다 예측했지만 3연임이 사실상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금요일날 이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 마감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연준이 11월에는 자이언트 스텝 하겠지만, 그런데 12월에는 아마도 그 속도를 조금 조절할 수도 있지 않겠니? 라는 뉘앙스를 띄운 걸 볼 수 있네요. 여기에 미국 증시는 환호하면서 야, 드디어 오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며 증시는 쭉 오르고 마감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우리도 최소한 1% 넘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일단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이 살짝 기다가 한번 올라갔던 그런 흐름 나타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이게 추세적 상승까지 만들어질지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겠지만 최소한 120일선에 부딪히러는 갈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증시가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좀 빠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코스피는 0.03% 상승으로 사실상 보합으로 끝난 걸 체크할 수 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0.7%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일단 차트를 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21선 위, 빨간색 선 위에 딱 안착해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을 해줄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이번 주에 0.5% 하락으로 사실상 약보합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과연 다음 주부터 추가적 상승 나올 수 있을지, 산타 랠리라는 게 존재할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이번 달 들어서 이번 주 목요일을 제외하고는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하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그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5천억, 7천억, 1조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슬금슬금 사고 있다는 거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연기금의 매수가 아니라 매도가 나온다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 증시가 진짜 안 좋을 때 그때 사실 증시 바닥을 만들어준 거는 바로 연기금이었거든요. 연기금이 그때 매일매일 1,000억 원씩 넘게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의 바닥 신호를 조금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살짝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환율이랑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1,438원, 그런데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나서 조금 더 내려서 1,430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월요일에는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WTI는 0.5 올라서 85.0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장기적으로 유가는 80에서 100달러 여기를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선물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선물을 봤을 때 지난 파란선이 외국인인데 10월달에 조금 파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안 좋았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과연 이 상승 계속 나타날 수 있을지 봐야 되며, 다만 옵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모습 나타냅니다. 콜 옵션은 계속 매수, 풋 옵션은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외국인 또 한계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이게 100% 맞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와중에 상방을 보는 외국인이 조금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분명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죠? 다우, 나스닥, S&P 전부 다 2.3에서 2.5% 상승합니다. 그리고 전략 후광의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월요일 또 한번 기대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이 막바지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내내 증시가 살짝 오르다가 빠졌던 이유가 바로 12월에도 자이언트 한다 이런 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우려가 조금 해소가 되니까 최소한 이번 주에 빠진 거를 되돌렸다고 볼 수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결국 금요일날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쭉 올랐다가 빠지는 윗꼬리를 다는 걸 볼 수 있고, 과연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윗꼬리 음봉으로 마무리된 걸 볼 수 있고, 애초에 신고가를 내는 게 아니라 벽에 부딪힌 데 더 이상 올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환율이 조금 떨어질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은 한국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조금 크게 들어올 걸 볼 수 있고,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또 나타날 수도 있겠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무엇을 사는지 우리는 꼭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오후 기준 비트코인을 보면 현재 보합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최소한 1에서 1.5% 이 정도 상승 출발을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이번 주 증시 전망을 딱 봤을 때 일단 12월에 금리 인상을 조절한다는 분위기가 살짝 조성이 되었죠. 이 분위기 계속 간다면은 피복 기대감으로 낙폭을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연준의 스탠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파월 아저씨가 직접 그 입에서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단기 반등에 그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그거를 확인하는 데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겠죠. 앞으로 나오는 지표, 대표적으로 CPI가 있는데 그 CPI가 잡히는지가 마지막 승부처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그 다음에는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데요. 산 넘어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부터 10% 정도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우리의 계좌가 야 그래도 좀 되돌렸다, 최악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쯤에는 과연 이제 그때부터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 걱정이 많이 된다면 비중을 한 10에서 20% 정도 줄이는 그 정도 방법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죠. 일단은 10% 오르고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가 우글우글한데 잘 나왔으면 진짜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연기금 계속 매도했고, 그리고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와중에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기금입니다. 그 와중에 네이버, 포스코케미칼, LG엔솔, 삼성바이오직스, SK텔레콤, 포스코홀딩스, 셀트리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OCI, 이러한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일단 2차 전지가 조금 있고, 그리고 플러스 카카오를 버리고 네이버를 매수하는 걸 조금은 특이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외국인 계속 사고 있는데 무엇을 사나 봤더니 삼성전자가 1등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SK하이닉스가 1등이네요. 다음으로 2등이 삼성전자,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LG엔솔, 하나솔루션, 타차전, 현대차, 대한항공, 삼성전자우, 이러한 기업들을 크게 매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입니다. 개인분들은 카카오 요즘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그거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인식하고 크게 매수하는 걸 볼 수 있고, 다음으로 곧버스, 현대건설, LG화학, LG에너텍, 기아, 두산에너빌리티, 신라젠, 카카오뱅크, 현대중업, 현대차 등등등 위 기업들을 개인분들이 줍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저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장 폐지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기업이 있었죠. 맞습니다. 신라젠. 그런데 이 기업에 무려 340억이나 매수가 들어갔다는 거, 야 진짜 개인분들의 담이 크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네요. 혹시나 투자하신 분들 있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어떠한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월요일입니다. 카카오에서 불이 났다는 그런 악재가 있었죠. 그래서 역대급 사건이 터지는 걸 볼 수 있고, 참고로 카카오는 개인 투자자가 정말 좋아하는 주식이라고 합니다. 무려 올해 2조 원이나 매수했는데, 그런데 그동안 54%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매수한 자금이 전부 다 안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카카오는 어떻게 될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BB테크라는 로봇 관련주가 상장을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따상까지는 아니지만 뜨상에 성공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공모주 시장이 조금 돌아온다는 신호일까요? 앞으로도 공모주를 기대를 하고, 그리고 플러스 로봇주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영국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는 신임 재무장관이 전 세계 시장을 흔들었던 감세안을 대부분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번 주 초반에 증시가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수요일입니다. 넷플릭스 실적, 정말 깜짝 실적이 나왔죠. 그리고 그 안에는 바로 우영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 이름이 나오자 우리나라 콘텐츠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목요일에 테슬라 실적은 어떨지 한번 기대를 해봤었지만 하지만 조금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서 6%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과연 테슬라는 애플처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양분하는 그 정도 회사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폴란드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관련주가 쭉 오르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사실상 태조 이방원에 들어갔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안 오른 친구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호재가 떴으니까 이제는 쭉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스냅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또 최악이라고 하네요. 그 와중에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금요일에 스냅은 20% 넘게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재건 TF를 마련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미국
상무부와 교통부 그리고 우크라이나 인프라부가 TF를 꾸려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을 위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 이 정도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면서 전쟁이 끝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온다면은 증시는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국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는 그 영국 총리가 연금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시끄럽다고 한데요. 뭔가 좀 애매하긴 하죠. 뭐 건강 때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불명예스럽게 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포기를 하지 않을까요? 기르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연금은 1년에 1억 8천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 어떠한 주요 뉴스가 있는지 또 어떤 소식이 우리를 또 하늘로 올려줄지 그 다음에 또 땅으로 떨어뜨릴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시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월요일 바이오 유럽 24일부터 26일까지 독일에서 개최. 화요일입니다. 현대차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IRA 법안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하죠.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있다고 합니다. 수요일입니다. 로봇 관련주가 조금 오르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국제 로봇 산업 대전이 있다고 합니다. 10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목요일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하느니 시장 불안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융 안정 특별 대출 카드를 다시 꺼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해졌다고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BTS 이거는 하이브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진이 솔로 싱글을 발매한다고 합니다. 과연 BTS는 역시 BTS란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봐야겠네요. 그리고 26일, 27일, 28일에는 캐나다 기준금리 발표,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발표, 일본 기준금리 발표가 연속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식은 다들 아실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아래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는데 진짜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죠. 일단 월요일에는 포스코 친구들과 그 다음에 현대차가 있고 그리고 화요일에는 대부분의 은행들 플러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수요일에는 삼성, SDI, GS건설, SK하이닉스 등등등 목요일에는 삼성전자, LG생건, 애플, 아마존, 인텔 정말 큰 기업들이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태양광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솔루션의 실적 발표도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그때 태양광이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죠. 과연 이번에도 깜짝 실적을 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LG전자, 현대모비스, 엑스모빌 등등등 위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말 푹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되면은 또 증시는 상승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승 쭉쭉쭉 나와서 이번 주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주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